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유로파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시즌 토트넘 경기를 영국 현지에서 보실 수 있는 티켓 증정 이벤트가 새로 시작됩니다. 6.25 참전 용사분들을 후원하고 여름에 입기 좋은 티셔츠까지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 영상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하시고 자세한 티켓 응모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4대0 전반전에 한 골을 코너킥 상황에서 알 하제리의 자책골로 얻어냈지만 전반전 1대0 리드 이후 오히려 아쉬웠던 둔화했던 경기력을 분명히 하프타임에 감독의 일갈이 있지 않았을까. 전반전 1대0 상황 이후 조금은 느슨해졌던 공격의 불꽃이 후반전 시작과 함께 당겨지면서 선수들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3자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과감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후반전에만 3골을 추가하며 4대0 완승으로 우리가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을 무패로 마감하고 조 1위로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무패 기록조차도 굉장히 오랜만 16년 만에 월드컵 예선을 무패로 통과를 했고요. 우리 대표팀이 10전 6승 4무 그리고 20득점 경기당 2골을 기록을 했고 7실점으로 역시 B조의 최소 실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적표상으로 홍명보 감독이 지난 3월에 홈 2경기가 물론 아쉽긴 했지만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무패 본선 진출 다득점 경기를 했다는 점에서 본선까지 팀을 지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우리 대표팀이 남긴 숙제는 분명히 남은 1년간 어떤 점들을 발전시키고 보완할 것인가에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오히려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 승리를 통해서 본선 진출을 확정한 채 최약체를 상대로 젊은 선수들을 많이 점검해 볼 수 있었고 대표팀의 내부 경쟁을 유발했다는 점이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오늘 후반전 우리가 득점을 만들어간 장면들이 분명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대표팀의 플레이는 솔직히 상대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지언정 상대가 못한 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팀 물론 이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의 리스크가 적다 보니까 더 안정적일 수는 있었다고 치더라도 우리 대표팀의 골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좋았다. 하프타임 이후에 계속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점들은 분명 우리 대표팀의 코칭 스태프가 정상적으로 꽤 잘 작동하고 있다. 다만 전반전 경기력이 계속해서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한 수정과 발전은 필요하지만 분명히 대표팀이 계획이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확실히 주도적인 축구를 할 때의 선수들의 동선 배분이라든지 앞서서 그 전반전에 아쉬웠던 연계 과정에 선수들의 위치 선정과 패스 연결의 아쉬움이 후반전 들어서 확실히 개선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반전에 나온 득점 장면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1대0 이후 둔화됐던 경기력이 후반전 시작 6분 만인 51분 이강인 선수의 2대0 추가골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기력을 끌어올렸거든요. 중요했던 것은 근데 오늘 우리 수비 라인이 물론 쿠웨이트의 공격이 미진했던 것도 있지만 굉장히 하이라인 축구를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대의 공격 전환 상황을 끊어냈어요. 이한범, 김주성 선수도 다 했지만은 이태석 선수가 원래도 K리그에서 유망주 시절부터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빠르고 또 이 선수가 나이를 초월한 경기력을 보여왔으나 수비적으로 조금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점을 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깨우치고 또 발전하고 개선되고 있다. 이태석 선수가 요 압박을 통해서 특히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해주잖아요. 오늘 허령우 이태석이 대표팀에서 번갈아 인버티드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배준호 선수가 사이드 플레이를 하고 또 전진우 선수도 사이드 플레이를 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서령우 선수가 주로 사이드를 맡고 배준호 선수가 사이드를 맡고 이태석 선수가 좀 안쪽으로 와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태석 선수가 요 안쪽 수비를 함께 해줄 수 있었던 면이 좋았다. 여기서 이태석 선수가 압박해서 잘라내고 바로 배준호 선수에게 공을 밀어줬을 때 오형규 선수가 수비 3명을 붙잡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요 사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강인에게 준 게 아니라 배준호에게 크게 열어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3자의 움직임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팀적으로 준비된 플레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준호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동선에 맞춰서 패스를 딱 찔러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을 때 오현규 선수가 패스를 준다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비는 골키퍼는 바로 기민하게 반응할 수가 없었고 여기서 과감하게 때린 슈팅이 골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슈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지쳐 슈팅을 때린 것도 있지만 오형규 선수 역시 같이 움직여줬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형규 선수도
옵사이드 위치에 걸리지 않은 채로 적절하게 타이밍이 들어왔고 또 전진우 선수도 이 반대쪽에서 들어오고 있었고 즉 우리 대표팀이 이렇게 필요한 위치마다 채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팀이 전술적으로 특히 공격 상황에서 계획성 있게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있고 팀이 만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주앙 아로소 코치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는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대0을 만들었던 바로 후반 9분 2대0 이후 3분 만에 나왔던 골 장면 같은 경우도 전반전에 아쉬웠던 점들 크로스가 왔을 때 헤딩을 해야 될 때 헤딩으로 패스를 떨궈줘야 될 때 이때 판단이 계속해서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크게 반대쪽으로 열어줬잖아요. 왜 크게 열어줬느냐? 사실 뭐 오형규 선수가 헤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쿠웨이트의 수비 라인과 바로 이 크로스가 왔을 때 경합할 때의 헤더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크게 열어줘서 상대 수비가 이동하도록 만들었고 여기서 배준호 선수는 공의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한 이후 헤딩으로 딱 떨궈줬잖아요. 정확하게. 오현기 선수를 공을 보고 안정적으로 떨궈줬어요. 이게 기술적인 계획된 플레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공을 받았을 때 오현규 선수는 터닝을 시도하면서 수비수들이 보세요. 일로 몰리게 만들었어요. 골키퍼까지도. 왜냐 일로 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끌고 오면서 일로 찰 것인 것처럼 페이크를 주고 꺾어 때렸던 거. 근데 이거는 오현규의 전매 특허잖아요. 그리고 스트라이커들이 잘하는 플레이. 이게 결국에는 안 딸려오면 그대로 차면 되는데 딸려왔기 때문에 꺾어 찬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공격수들이 크로스, 패스, 슈팅 과정까지 안정적으로 다 했고 팀의 합이 잘 맞았던 장면입니다. 제가 배준호, 오현규, 전진우 사이의 유기성이 전반전에 너무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배준호의 어시스트로 이강인의 골이 터지고 오현규의 골이 터지면서 그 점이 후반전에 살아났고 전반전에 공을 소유했을 때 가장 번뜩이는 모습 보였던 배준호 선수가 결국 골이라는 결실로 플레이를 이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유기성의 문제였는데 후반전에 그 유기성이 개선된 것은 팀 차원에서 뭐 김진규 코치라든지 김동진 코치라든지 뭐 박건아 코치도 있고 아로토 코치도 있고 홍명보 감독도 있고 얘기가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후반전의 플레이가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장면은 골이 되지 않았지만 참 아쉬웠던 장면인데 여기서 공을 차단했잖아요. 하이라인 전방 압박으로 우리가 공을 빼내고 배준호 선수가 바로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줬어요. 전진우가 뛰쳐 들어가고 있었고 여기서 오영규가 뒷공간이 열린 상태에서 당연히 욕심부릴 수 있지만 전진우가 손을 들고 달려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게 아쉽게도 골대 때렸는데 이게 리턴 슈팅으로 갈 정도로 흐른 공격이 좀 정확하지 않았다. 그 점이 아쉬웠지만 우리가 결국 4대0으로 이겼는데 실제 경기력은 5대0 6대0을 만들 수가 있었다면 골대만 3번을 때렸잖아요. 물론 뭐 골대 때린 장면들이 뭐 다 골이 확실히 될 수 있어야 할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5대0이나 6대0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경기 2개의 도움을 올린 배준호 선수가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어요. 크로스로 어시스트 격에도 황인범 선수는 전반적으로 후방 빌드업과 중앙 지역에서의 연계 역할을 잘해주면서 이날도 주장한장을 차고 뛰었는데 8.5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강인 선수도 2대0을 만들었던 결정적인 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패스를 잘 공급해주면서 8.4점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고 오형규 선수도 이제 골을 넣었는데 골을 넣은 거에 비해 놓친 기회도 있었고 전반전이 특히 아쉬웠다 보니까 평점 자체가 높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선발로 기회를 받은 선수들은 대부분 또 한 번 대표팀에 소집될 수 있을 정도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태석, 서령우는 현 시점에서는 월드컵 본선에서 주전 풀백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들이고 김주성, 이한범 선수는 물론 권경원, 김민재, 조유민 이런 선수들의 보결 자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한범, 김주성은 권경원 선수가 조금은 주춤한 백업 자원인 가운데 이 권경원 선수의 자리 정도 세 번째 센터백 옵션을 노릴 수 있는 선수로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줬고 특히 저는 이한범 선수가 꽤 본인만의 스타일로 도전적이고 공격적이고 과감하고 슈팅도 좋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두재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기록상의 평점에 비해서 저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진우 선수는 비록 이제 자신의 골이 아닌 상대 자책골로 정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볼 수 있는 더 봐야 할 만한 여지를 남겼고 물론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그 개선을 또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팀이 이제 다음 경쟁 체제를 봤을 때는 공격 라인은 오세훈, 오현규가 확실하게 지금 앞서가는 상황이고요. 요 공미 자리는 이재성,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표기된 이강인으로 보고, 이 자리를 전진우라고도 볼 수 있죠. 전진우. 그리고 여기 이제 양현준 선수가 오늘 투입이 됐는데, 오늘 뭔가를 자기가 보여줄 정도로 확실하게 많은 시간을 갖지는 못했어요. 요 자리를 이제 양민혁이나 엄지성 같은 선수들이 노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배준호 선수가 여기를 맡아보긴 했는데, 지금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백업 자원 자리 내지 또 여기 가운데를 넘나들 수 있고 또 오른쪽까지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트라이커 자원이 오세훈, 오현규이고 이것까지 포괄해서 손흥민, 황희찬이 있는데, 이전 선수의 역할을 확실히 미드필더라고 봤을 때 그 다음 옵션이 배준호일 정도로, 그러니까 수, 5, 정확한 9번 외에 2선 자리는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그 다음이 배준호일 정도까지 왔다. 오늘의 활약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그 자리를 노릴 선수로서 이제 전진우, 황희찬, 엄지성, 양현준, 양민혁 등이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의 소속팀에서 보여주고 대표팀에서의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명의 미드필드 자리는 황인범 선수가 확실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박용호 선수의 자리를 원주대 선수가 넘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백승호 선수가 앞으로 또 얼만큼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황인범 선수의 자리를 좀 볼 백업 자원이긴 한데, 함께 선발로 뛰려면 수비적인 면을 좀 키울 필요가 있거든요. 이 자리를 노릴 수 있을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비 라인을 말씀드린 대로 좌우 풀백에 경쟁자가 등장을 해야 된다. 왼쪽에 조현택, 오른쪽에 최준 선수가 앞으로 또 얼마나 성장할지가 중요하고요. 수비 라인은 여기서 더 새로운 얼굴이 더 뽑히긴 어려울 것 같은데, 박승욱 선수가 오늘 오른쪽 센터백으로 후반에 나와가지고 준수하나를 펼쳤거든요. 박승욱 선수가 어쩌면 최준 선수의 안정성이 생각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본선에서는 최준 선수처럼 공격에 좀 더 특화된 선수보다는 피지컬적으로 수비 보완이 가능한 선수가 더 우선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박승욱 선수가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또 7월에 동아시안컵을 통해 선발될 선수들이 거기서의 또 경쟁을 통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9월에 있을 경기죠. 9월에 있을 미국 멕시코와의 월드컵 개최국과의 경기에 또 함께 소집이 되고 가서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배준호 선수, 오형규 선수가 충분히 선발 경쟁이 가능한 선수로서의 능력을 보여줬다. 이 점이 가장 큰 소득이었고, 이한범이라는 차세대 센터백의 잠재력이 거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간만에 기분 좋은 승리였고요. 전반전에 또 걔가 쓴소리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 전반전의 아쉬움을 후반전의 선수들이 지워내고 많은 팬들에게 대표팀의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고 많은 골을 보여줬다는 점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우리가 얘는 월드컵 본선 진출이 아니라 월드컵 본선에 가서 원정 첫 8강 내지 또 한 번의 4강 신화를 목표로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우리 대표팀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아직 부상에서 완쾌하지 못했고, 김민재 선수는 빠져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최상의 전력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최고의 대표팀이 언제 또 구성되고 완성될 수 있을지, 앞으로 이어질 대표팀의 소식, 그리고 올 여름 이적 시장, 황희찬 선수도, 김민재 선수도, 이강인 선수도, 그리고 배준호 선수도 이적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에 대한 현지 정보, 독점 정보까지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독점적인 내용들, 믿을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몸에 몇 배는 되어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집 앞 길목엔 폐지가 쌓여 있고, 단칸방 집에는 화장실 하나 없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이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정전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던 참전용사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듯 집안 한가운데에는 표창장을 걸어둔 것이 보여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은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참전용사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널리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참전용사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폐지도 함께 주우면서 참전용사들의 일상을 체험한 이들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이 진짜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90대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참전용사까지도 찾아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만 해도
여기 보이는 수십 명의 참전 용사님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훌륭한 기업과 함께 참전 용사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굿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후원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 용사님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제작이 되었고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의 옆면 태극기 라벨이 포인트로 들어간 심플하고 일상에서 착용하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무엇보다 수익금 일부가 참전 용사님들께 후원되고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 성함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정말 많은 영웅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두 분에게 토트넘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고정 댓글에 티셔츠 구매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